소방교수사 김일령입니다.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체역학입니다. 유체역학은 고등학교 때는 안 배우죠. 대학교 기계공학과나 화학공학과 전공 과목입니다. 제연설비를 이해한다기보다는 제연설비를 설계하려면 유체역학을 알아야 합니다. 제연설비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배연 계산 및 시뮬레이션 32페이지에서 39페이지입니다. 먼저 유체역학 과목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유체역학이란 흐르는 물, 공기 같은 유체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유체는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액체, 물, 기름, 그다음에 기체, 공기, 수증기, 연기 등 이런 것을 말합니다. 유체는 모양을 유지하지 못하고 흐른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압력, 속도, 온도, 밀도에 따라 다양한 행동을 합니다. 유체역학을 구성하는 세 가지 큰 축을 말하겠습니다. 먼저 정역학이 있습니다. 정지한 유체에 관한 겁니다. 정수합이 있고요. 아르키메데스의 구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또 운동학이 있습니다. 다음에 동력학이 있습니다. 왜 흐르는가? 힘과 에너지, 유체가 어떻게 왜 흐르는지 이런 걸 합니다. 대표 법칙이 베르누이 방정식,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 모멘텀 보존식, 에너지 보존이 있습니다. 유체역학은 유체의 운동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유체역학은 유체 정력학, 유체 동력학, 수력학, 수리학, 분기 역학적으로 나누며 유체에 작용하는 힘과 그에 따른 유체 운동에 관한 특성을 다룹니다. 유체 역학은 물리학에서 파생되어서 발전되었습니다. 기계공학, 자동차공학, 우주항공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고, 재연도 연기를 제어하기 위한 공기 흐름을 연구하는 분야이므로 유체 역학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체 역학의 기본 개념을 보면요. 첫째,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을 기본 법칙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죠. 그래서 베르누이 방정식이 나오고요. 연력학 제2법칙, 비가역적 법칙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뉴턴의 운동법칙 F는 식을 따릅니다. 재현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위에 네 가지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레이놀드 수에 따른 유체 흐름 형태도 알아야 합니다. 연속 방정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쉽게 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인데요. 관내를 흐르는 유체는 단면이 변하더라도, 단면이 이렇게 작은 게에서 변하더라도 흐르는 양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는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A가 면적이 단면적이고 U가 속도입니다. 그 다음에 원이 밀도죠. 그러면은 이렇게 곱한 게 이 A2 두 번째 지점에서 이거하고 같습니다. 예, 면적하고 그다음에 속도하고 밀도의 곱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많이 쓰죠. 최정유라는 많이 씁니다. A1, U1은 A2, U2 이렇게 맞습니다. 유체가 흐르는 관의 단면적인 속도를 곱하면 최정유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쟤는 대부분 이제 최정유락으로 표현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인데요. 에너지 충합은 항상 일정하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근거를 합니다. 베르누이 방정식은 유체역학을 이해하는데 가장 널리 쓰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충분히 이해해야 되고요. 에너지 형태가 변화하여 위치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 에너지를 이거고요. 분마분의 P고 운동 에너지가 2지분의 U의 자승입니다. 위치 에너지 Z인데요. 한번 우측의 걸 볼까요? 예. 1번에 이쪽에 있는 1번의 위치 압력 에너지, 이쪽에 있는 압력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총합이 2번 위치에 가도 똑같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실제 유체는요, 마찰 등으로 에너지 손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 손실분을 합치면은 에너지 보존 물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지점에서의 에너지 손실, 에너지 총합하고 이 지점 에너지 총합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두 사이에는 이 마찰 손실만큼의 차이가 있죠. 실제 마찰 손실을 그래서 합해야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릭피스 방정식이 나중에 설명하겠는데 오릭피스 방정식이나 덕트 부속분의 마찰 손실 계산도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유도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쓰는 게 중에 달시 바이스 바식인데요. 수평 관속을 정상 유체가 흐를 때 마찰 손실을 압력 강화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 정상 유체라는 것은 흐름이 일정한 속도로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일정한 속도, 난류 이런 게 없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거의 수평 형태나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럴 때 마찰 손실 압력 강화로 표현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으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간 유도 과정은 어려우니까 생략하고 결과만 표현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마찰, 이게 손실 수두를 얘기하는 건데요. 감마분의 P1, P2 압력 차이죠. 여기 들어가는 압력입니다. 압력 손실 하는데 감마분의 P1, P2가 되고요. 그러려면 이렇게 람다는 마찰 개수고요. 이 길이에 비례하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대신 이 반경에 반비를 하고요. 중력 가속도에 반비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것은 단위가 메타입니다. 이 지구에서는 메타입니다. 다음 이제 레이놀드에 관한 건데요. 레이놀드수는 유체 역학에서 유체의 흐름의 형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무차원수. 이 무차원수라는 것에 잘 알아야 돼요. 레이놀드 수 정의가 U분의 로 VD인데요. 이 단위를 다 집어넣잖아요. MK 사인으로 통일하면은 전부 단위가 다 지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숫자밖에 안 나타납니다. 꼭 단위를 통일해야 됩니다. 대신 단위를 통일하지 않으면 이상한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로도 만약 1.2 kg 메타 퍼 kg 퍼 메타에 3승을 넣어야 되고요. V는 속도잖아요. 속도 메타 퍼 세크를 넣어야죠. 그다음에 D는 직경이기 때문에 MPS 단위로면은 메타로 넣어야 됩니다. U는 점도죠. 점도이기 때문에 이 단위를 넣으면 됩니다. 이 단위를 넣으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레이놀드수가 의미하는 걸 잘 알아야 돼요. 레이놀드수에 보면은 여기 지금 도표가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레이놀드수 이렇게 계산된 레이놀드수가 2100 이하일 때는 라미나 플로우라고 그 중류 형태로 가는 거고요. 그 나란히 그냥 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2100에서 4000 사이가 측류와 난류가 중간 전이 단계예요. 전이 단계고 4000을 넘어가면은 커블런트라고 이렇게 난류의 흐름을 봅니다. 막 어지럽게 가는 거죠. 어지러울 난자입니다. 어지럽게 가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레이놀스 수에서 보듯이요. 20도씨 공기걸 넣는다고 하면은 66944 VD가 되는데요. 앞에 66944가 워낙 크기 때문에 대부분 제연 덕트를 흐르는 공기 흐름은 난류의 흐름을 보입니다. 다음은 하젠 윌리엄스 식인데요. 하젠 윌리엄스 식은 이론적인 것보다 경험적인 수식입니다. 경험식이고요. 그래서 경험식 때문에 실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달리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젠 윌리엄스 식은 수계 설비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C 밸류라는 게 있고요. 그 반의 종류에 따라서 C 값이 틀려집니다. C 값이 틀려지고 C 값을 넣고 뒤에 4.85승인가요? 저도 잘 안 보이는데요. 4.85승 같습니다. 듣고 그다음에 Q에 1.85승을 넣습니다. 그다음에 이 수식의 의미는 실험식이기 때문에 달리 설명할
수는 없어요. 술계에서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재현에서는 이 식을 쓰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다음은 이제 전동기 동력식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전동기 동력식 유도하는 게요. 저도 굉장히 처음에는 안 했어요.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천천히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유체를 이동하는 데 여러 가지를 이용하여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물의 경우 자연낙차를 이용하여,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죠. 자연낙차를 이용하여 할 수도 있고요. 기체의 경우는 압력을 이용한 압력 에너지를 또 이동할 수 있습니다. 베르노의 정리를 보면은 실제 유체는요, 1번 위치에서 2번 위치로 갈 때 옮기려면은 이 마찰 손실 부분만 갖다가 보충해줘야 됩니다. 이 마찰 손실 델타 H죠. 델타 H는 보충해야 됩니다. 전동기나 이런 것은요, 그 손실 부분만을 메워주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이만큼을 보태줘야지 될 거 아니에요? 예. 이만큼을 보태줘야지 마찰 손실 부분을 갖다가, 밀어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플러스 시켜주는 거죠. 그래야지 같아지는 거니까요. 실제 유체 A지, 1지점하고 2지점 하면은. 그런 건데, 그걸 마찰 손실 부분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전동기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펌프 같은 경우도 똑같은 거죠. 펌프도 양정을 보충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펌프 경우 이제 양정하고 유량이 나오면은 그에 맞는 펌프 및 단수 구경뿐만 아니라 모터의 동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 송풍기도 필요한 압력과 풍량이 나오면 송풍기의 사용과 모터의 동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력식 유도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력식 유도 과정은요, 일을 구하는 식부터 출발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일은 W는 FS라고 하죠. W는 FS. 근데 일에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빨리 하든 천천히 하든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시간 개념을 둔 것이 일률이라고 해요. 시간당 얼마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빨리 하려면 힘을 내야 되죠. 그래서 인류를 갖다가 우리가 동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파워라고 표현하는데요. 힘이라는 표현의 포스하고는 좀 틀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간 개념을 둔 게 이제 인류 동력 파워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MK 사인은 초로 표현하죠. 그래서 인류로 동력은 일을 시간당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죠. 한편 이제 또한 일은 힘 곱하기 거리잖아요. W는 Fs이기 때문에 힘 곱하기 거리 하면은 거리 나누기 시간은 또 속도가 되죠. 미터 세크가 되기 때문에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힘 곱하기 속도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력은 기본적으로 감마 HQ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일을 곱하면은 만일을 그대로 써오면은 나와요. 그래서 T가 킬로그램 포스 곱하기 메타 퍼 세크가 되죠. 세크가 되는데 우리가 킬로그램 F 메타 퍼 세크라는 단위를 잘 안 써요. 그 단위를 다른 걸로 이제 변환을 합니다. 그럼 킬로와트로 변환을 하죠. 그 변환 과정을 거치는 게 이제 이렇게 10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102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1kW가 1000줄 per sec잖아요. 킬로와트가 줄 per sec니까 킬로가 붙어서 1000이 붙죠. 그래서 1000을 줄 per sec인데요. 이걸 킬로그램 포스, 여기 킬로그램 포스가 맞잖아요. 킬로그램 포스로 하면은 1000을 9.8로 나누면 102가 됩니다. 9.8로 나누면, 왜냐면 킬로그램 포스는 킬로그램 곱하기 중력 가속도가 합해진 거죠. 9.8이 되고 1kg 포스는 9.8 뉴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서 10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또한 우리가 마력이라는 단위를 많이 쓰죠. 마력이라는 단위를 많이 쓰는데요. 마력이란 오늘 우리는 하나 마력이라고 있지만요. 실제 쓰이는 게 좀 틀려요. PS라고 PS는 자동차 같은 경우 자동차 마력수를 표현할 때는 PS라고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HP는 영국마력이라고 하는데요. 펌프 등을 사용할 때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실제 혼산 개수가 조금 틀립니다. 1피스는 75kg 포스 메타 퍼 세크고요. HP는 76입니다. 그래서 조금 틀립니다. 이제 미세하게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한번 전동기 동력 유도수를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W는 FS. 한편 F는 MA죠? F는 MA. 면서 PA로 표현할 수 있는, 그건 뭐냐면, 압력의 단위가 A분의 F잖아요. P는 A분의 F예요. 그렇기 때문에 F는 PA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동력은 시간 단위나 일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T분의 W로 되는데, 이렇게 W는 FS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F 대신 PA를 넣어요. P면 PAS가 되죠. 또한 보면요, T분의 AS는 A가 메타의 3승이잖아요. 메타의 자승이잖아요. 메타의 제곱. S가 메타니까, 그러면 Q로 돼요. 이렇게, T로 나누면은 Q, 메타의 3승권 세크로 돼요. 그다음에 T는 또 감마 H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감마는 여기 비중이라고 하는데 비중은 못합니다. 비중량입니다. 감마 H라고 P는 감마 H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수식을 빼서 보면요. 그래서 동력 P가 감마 HQ로 돼요. 그대로 수치 한번 넣어보면 그렇게 됩니다. P 대신 감마 H 넣고요. A 넣고, A가 메타 자승이잖아요. 넣고, S가, 메타이고 하니까는 감마 HQ가 됩니다. 감마가, 킬로그램 포스퍼 메타의 3승이죠. 그 다음에 H가 메타고, Q가 메타의 3승 세크니까 뭐, 동력은 감마 HQ가 됩니다. 감마 HQ를 이제, 킬로와트로 환산하기 위한 작업을 해요. 이게 단위 환산이에요. 쉽게 해서 단위를 그대로 넣으면은, 감마가 킬로그램 포스퍼 메타의 3승이고, H가 메타고, Q가 메타의 3승 세크잖아요. 이렇게 넣어놓고, 단위 환산을 하기 위해서 킬로그램 포스는 9.8뉴턴이에요. 킬로와트는 1000줄 퍼 세크. 1줄은 뉴턴 메타니까 이렇게 하면은 나눠져 버리죠? 이렇게 나눠져 버리고, 메타의 3승 나눠져 버리고, 세크도 세크 여기 나눠져 버립니다. 그렇게 쭉 남는 게 이제 그렇게 하면 환산하면은 다 나눠져 버립니다. 줄도 뉴턴이 있으니까 뉴턴 나눠져 버리고요. 메타도 나눠져 버립니다. 이것도 나눠져 버리고. 그 다음에 줄도, 여기 줄이 있잖아요. 나눠져 버리고. 그럼 남는 게 킬로와트로 돼버리죠. 102분의 감마 HQ가 되는 거예요. 킬로와트로 이렇게 환산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E는 102분의 감마 HQ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E는 그래서 킬로와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한편, 효율 100%인 전동기가 연력학 제2법칙에 어긋나잖아요? 실제 효율을 감안하면 동력을 키워야 해요. 그래서 효율 에타, 이게 에타입니다. 에타로 나누고, 효율로 나누고, 그 다음에 전달 개수 3는 전동기와 펌프나 송풍기를 연결하는 방법에 따라서 직결하느냐, 뭐 별도로 연결하는 데 따라 선수기에서 발생하는데요. 그를 감안한 것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T는 효율로 나누고 K로 곱하는 거죠. 그렇게 나온 거죠. 좀 난해하나요? 이제 얘 수식에서 입력할 때 감마값이요. 송풍기를 이게 물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재현을 공부하니까 공기에 대한 것을 쓰는데요. 송풍기 동력 계산할 때 압력의 단위가 미리미리 AQ예요. 또 미리미리 AQ로 EC로 또 많이 쓰거든요. 근데 송풍량은 이제 메타의 3승 퍼 세크로 많이 쓰죠. 그리고 CMH 단위로 하는데 CMH 단위는 큐빅 메타의 3승 퍼 아우어예요. 이걸로 하면 3600을 곱해줘야지 되는 거죠. 메타의 3승 퍼 세크하고 CMH는 곱하기 메타의 3승 퍼 세크의 3600을 곱해줘야 됩니다. 이 아우어 단위예요.
그다음에 그때 수식에 입력할 때 감마가 비중량이요. 공기의 비중량을 하는 게 아니고 물의 비중이에요. 실제. 이게 왜 수두의 단위가 미리미리 AQ잖아요. 이 단위가 미리미리 AQ이기 때문에 물의 비중을 입력하면 저는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공기를 하는데 이걸 물로 넣지? 근데 이 단위 때문에 그래요. 압력의 단위가 미리미리 AQ이기 때문에. 이게 파스칼이라면 또 조금 차이가 나겠죠? 아무튼 미리미리 AQ로 되기 때문에 선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AQ라는 풍량의 메타포 세크라면 이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PQ 102 메타분의 Q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Q는 메타의 3승권 세크, P는 미리미리 AQ예요. 그러니까 단위를 입력하면 이 감마 HQ 때 입력을 하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10의 3승이고 이게 10의 마이너스 3승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PQ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나요? 그래서 만약 성풍량이 5메타의 3승권 세크이고 압력이 80mm AQ라면 5 곱하기 80으로만 입력해도 돼요. 이 부분을. 이렇게 입력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어렵죠? 처음에 이게 이해하는데 저도 좀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우리가 한번 극복해 오고 따져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요, 표준 계산에서 아까 수치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8.8이라고 나왔으면은, 다음 값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전동기 모터 있잖아요. 모터가, 뭐, 다양한 사이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모터는 대부분 미리 만들어 놓은 기성품입니다. 기성품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정해져 있으면, 단위별 정해져 있어요. 뭐 마력으로 정해져 보통 마력으로 많이 정해져 있죠. 근데 요즘에는, 표준 단위가 킬로와트 때문에 킬로와트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킬로와트로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래서, 만약 8.8 킬로와트로 나오면은, 8.8이 여기 없잖아요. 이 사이에 있잖아요. 8.8이 없으니까 11kW를 선정해야 되는 거죠. 선풍기를 주로 쓰는 게 이런 동력인데요. 아무튼 이 사이값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뭐가 오타가 났네요. 22 다음에 20이 아니고 이게 25 정도 될 것 같은데요. 25는 30 같은데요. 예, 이건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게 좀 제가 지금 딱 보니까 오타예요. 22 다음에 20이 나오면 안 되죠. 30이나 될 것 같은데 이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책에 오타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송풍기 정확 90mm AQ고 송풍량이 5.78배 전등기 동력을 구하라. 되게 문제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효율까지 주어요. 효율이 나와야지 됩니다. 효율이 있어야지 정확히 계산 노력으로 전달 기수도 줘야 됩니다. 전달 기수가 안 주어지면 뭐 1.1이라고 하면 1.1라고 정해줘야 되죠. 그래서 하면은 T는 하면은 감마 HQ로 102분의 감마 HQ로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천 넣고요. 천이 뭐냐면은, 이게 물이죠. 물의 비중량이죠. 1000kg 포스포메타의 삼성 물의 비중량을 넣고, 그 다음에 90mm AQ, 그러니까 미리미리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미리미리가, 미리가 10의 마이너스 3승에 9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메타로 넣으면 되고요. 5.278 메타의 3승 세크 넣죠. 그 다음에 1kW는 102분의 감마, 102분의 100kg 포스로 메타 포스예요. 이게 포스로 됐기 때문에 이 포스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넣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 65%는 0.65 넣고, 전달력이 1.15.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죠? 이렇게, 이거하고 상쇄돼 버리죠? 메타도 없어져 버립니다. 단위 단위로 나눠져 버리니까, 그러면 남는 게 킬로와트만 남아요. 그래서 8.24킬로와트다, 그러면은 11킬로와트로 선정을 하면 됩니다. 문제 하나를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책에 없는 건데요. 실제 현실성 있는 걸 한번 해보려고 문제를 급하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송풍기 정압이 1000파스칼이고 송풍량이 36,000 cmh일 때요. 요즘에는
정압을 이제, 미리미리 AQ로 아니고 이렇게 파스칼로 표현하는 계산서 흔하게 봅니다. 1000파스칼이라고 했고, 통풍량을 CMH 단위로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그래서 36,000 CMH일 때 동력을 구하라. Q랑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전자의수도. 그랬을 때, 아까는 감마 HQ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조금 변화를 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이게 동력이잖아요. T분의 Fs고, 그 다음에 F는 TA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수식을 갖다가 또 새롭게 정리하면요. T 곱하기 메타의 3승/, 세크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게 T, A하고 S가, 단위로 하면은 메타의 3승/, 세크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때는 아까하고 좀 틀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1000파스칼이죠. 1000파스칼 넣었죠. 이 바로 정압이 파스칼로 나왔기 때문에요. 예, 1000파스칼 A 넣고, 그 다음에 1파스칼이 뉴턴/, 제곱미터죠. 예, 똑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지죠. 그 다음에 36,000 CMH라고 그랬어요. 36,000 CMH가 메타 3승/ 아워죠. 그러면 1시간은 3,600세크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단위가 이렇게 나눠져 버리죠. 그 다음에 킬로와트로 변환해야 되니까요. 1킬로와트는 1000줄/세크죠. 그렇게 하면 보겠습니다. 단위가 뭐가 남는지요. 그러면은 이거하고 제곱 없으니까 메타죠. 그러면은 뉴턴 메타가 나죠. 위가 남는 게 단위가 남는 게요. 그다음에 밑에가 세크가 남네요. 그쪽 세크가 남죠. 그러면은 우리가 1줄은 뉴턴 미터잖아요. 그러니까 뉴턴 미터하고 줄로 없어져버리죠. 그러면 남는 게 뭐예요? 여기 세크가 있죠? 네. 여기 줄/세크로 나눠져 버리죠. 네. 그렇게 해서 남는 게 이제 킬로와트만 남고, 나머지 다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됐나요? 그래서 102분의 감마 HQ라고 했는데요. 102로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 요지는. 이렇게 문제가 줬을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 유도 과정을 알면은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한 문제 풀 때 단위를 빼먹지 마세요. 단위를 빼먹다 보면은 더 헷갈립니다. 단위를 쓰면은 혹시라도 잘못되면 단위를 뒤집어 버리면 되잖아요. 왜? 꼭 단위를 빼먹지 말고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재현 계산 및 시뮬레이션 강좌의 7번째 시간으로 유체 역학을 배워봤습니다. 유체 역학도 대학교에서는 3학점으로 한 학기 정도 배웁니다. 그 중에서 간단하게 재현 설비와 관련 있는 것만 추스린 것입니다. 유체 역학을 알아야 덕트의 마찰 손실도 구하고 송풍기의 동력도 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재현 설비를 최종 구현하는 수단으로 유체 역학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강의는 주 교재인 재현 계산 및 시뮬레이션의 목차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중간중간에 보조 교재로 다양한 것이 첨가됩니다. 진도가 너무 느린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점도 있겠지만, 느리다고 생각하시면 교재를 사서 끝까지 빠르게 읽어보시고, 실제 현장 도면을 근거로 송풍량도 구해보시고, 정압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재현 설비와 관련해서 여러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기본 원리를 알면 해결책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채널을 유지하시고 구독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